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솔직히 좀 가슴이 묘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한 선수의 이름 하나가 감독의 후회가 되고, 한 구단의 놓친 선택이 되고,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 다시 운명처럼 연결되는 이야기, 바로 손흥민 이야기입니다. 요즘 떠도는 이야기들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도 말이 정말 많죠. 클롭이 리버풀을 거절한 이유가 손흥민 때문이었다. 믿기 힘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배경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논점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2015년 여름입니다. 만약 그때 손흥민이 토트넘이 아니라 리버풀 유니폼을 입었다면 유럽 축구 역사는 정말 달라졌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팬들의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리버풀 내부에서 오갔던 이야기라는 점에서 더 흥미롭습니다. 전 리버풀 단장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리버풀은 클롭 체제의 핵심 퍼즐로 손흥민과 피르미누를 동시에 원하고 있었습니다. 클롭 감독도 손흥민을 강하게 원했고 압박과 스피드, 결정력을 모두 갖춘 공격수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벤테케 영입, 그리고 손흥민의 토트넘행이었습니다. 이 선택 하나로 리버풀과 손흥민의 길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두 번째 논점은 결국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왜 하필 손흥민이었을까? 왜 클롭은, 왜 수많은 감독들은, 왜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쉽게 놓지 못할까? 이건 단순히 골을 잘 넣는 선수라서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손흥민을 보면 늘 따라붙는 표현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선수, 감독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선수. 이 말이 왜 나왔는지 하나씩 뜯어보면 손흥민은 사실 굉장히 특이한 유형입니다. 보통 월드클래스 공격수들은 공을 오래 소유하고 드리블을 많이 치고 팀 전술 전체가 그 선수 위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손흥민은 다릅니다. 공을 오래 잡고 있지 않아도, 터치가 많지 않아도 존재감은 분명합니다. 필요할 때 나타나서, 필요할 때 끝냅니다. 감독 입장에서 이보다 편한 카드가 없습니다. 클롭이 손흥민을 원했던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이었죠. 게겐프레싱이라는 전술은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냉정한 축구입니다. 많이 뛰고, 많이 압박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골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정력입니다. 아무리 압박을 잘해도 마지막 한 방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니까요. 손흥민은 그 마지막 한 방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공간이 조금만 나와도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 이건 훈련으로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전술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입니다. 자기가 언제 내려와야 하는지, 언제 측면으로 빠져야 하는지, 언제 중앙을 비워줘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감독들은 손흥민을 쓸 때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라고 지시하면 손흥민은 그걸 그냥 수행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형태로 구현해냅니다. 감독 입장에서 이건 정말 보너스 같은 선수죠. 클롭이 훗날 내 감독 인생에서 가장 아쉬운 선택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영입 실패 이상의 감정이 들어 있었을 겁니다. 단순히 선수를 놓쳤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고 있던 축구 한 조각이 빠져버렸다, 대 가까운 후회였겠죠. 실제로 리버풀의 전성기를 보면 공격진에서 결정력이 조금만 더 안정됐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시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자리에 손흥민을 대입해보면 상상이 괜히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손흥민이 그렇게 완성된 선수로 보이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초반 토트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적응 실패, 벤치 생활, 방출설까지 돌아다녔죠.
하지만 손흥민은 그 시간을 그냥 버텼습니다. 말없이 버티고 조용히 자기 것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빼면 안 되는 선수가 되어 있었죠. 이 과정 자체가 감독들이 손흥민을 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멘탈, 태도, 꾸준함까지 증명해냈으니까요. 세 번째 논점은 토트넘에서 완성된 손흥민의 이야기입니다. 토트넘에서의 첫 시즌은 쉽지 않았죠. 4골에 그쳤고 적응 실패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8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아시아 선수 최초라는 수식어를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유로파리그 우승까지 그는 토트넘이 가장 필요로 했던 순간마다 팀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을 단순한 외국인 에이스가 아니라 진짜 레전드로 대하는 것이죠. 네 번째 논점은 또 하나의 선택, 에므레스와 라이프시히입니다. 손흥민은 커리어 말미에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돈 때문도, 명예 때문도 아니라 결국 그는 행복한 축구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의 손흥민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골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팀을 살리는 움직임도 여전했습니다. 13경기 12골이라는 기록은 적응이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밴쿠버전 탈락이라는 아쉬운 결과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손흥민이 팀에 끼친 영향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논점은 체룬돌로 감독과의 동행, 그리고 이별입니다. 라이프치히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감독으로 평가받는 체룬돌로는 손흥민을 누구보다 신뢰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월드클래스 선수라고 말했고 시즌 초부터 함께하지 못한 걸 진심으로 아쉬워했죠. 감독의 사임 소식은 손흥민에게도 팀에게도 하나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라이프치히는 새로운 감독과 함께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논점은 다시 클롭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최근 떠도는 이야기들, 리버풀을 거절했다는 말, 손흥민 때문에 결정을 바꿨다는 소문, 그리고 취임 첫마디에 손흥민이 울었다는 이야기까지.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자면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상징적인 에피소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든 루머든 그 이름 하나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의 위상을 증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보자면 손흥민은 만약을 후회로만 남기는 선수가 아닙니다. 리버풀에 놓친 기회이기도 하지만 토트넘의 역사였고 지금은 MLS의 아이콘입니다. 어느 무대에 있든 그는 늘 중심에 있었고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서 스스로 답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